음. 대학은 배우고 취업까지 하려고 가지. 공부만 할 거면 혼자 책 보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오케이. 좋아. 좋은 어그로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문. 좋습니다. 그 철학과 이야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에 가는 이유가 철학을 배우고자 정도라면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대학은 배우고 취업까지 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쵸? 이게 맞겠죠? 오, 좋습니다. 근데 대답을 한다면, 대학에서는 취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도 사실상 취업을 책임지지 않아요. 첫 번째로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다만 우리가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취업률이나 혹은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그 사람이 누가 되는지 무엇이 되는지를 보는 거에 가깝죠. 그게 이제 대학은 취업을 책임지지 않지만 우리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을 평가할 때 취업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쵸. 그 아래에서 얘기해 주신 거랑 똑같은데 철학을 혼자 공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은 철학이 과학이랑 수학이랑 좀 많이 달라요. 과학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이제 천천히 그 배워가는 과정이라도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수학부터 천천히 하고 고등학교 수학 끝나면 실수 해석학 배우고 정수론 배우고 그냥 대학교 수학 교재들 천천히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철학은 결국 철학적 텍스트를 읽는 것과 철학적 텍스트를 해석해서 본인만의 어떤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 두 가지로 좀 만들어질 때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실천 철학적 혹은 철학 실천적 측면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걸 번외로 텍스트를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텍스트가 완전하게 동일한 어떤 방향으로 해석이 나와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들레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서강대 서동욱 선생님 쪽으로 읽는 방식이 있고 뭐 다른 쪽으로 읽는 방식이 있고 뭐 락항도 뭐 누가 읽는 방식이 다르고 누가 읽는 방식이 다르고 다 조금씩 달라요. 텍스트를 읽는 방식들이. 근데 문제는 그게 교수들끼리도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텍스트를 읽고 행간의 의미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지점이 다 다른데 그 나 혼자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결론을 위해 멋대로 해석하게 될 위험이 큼. 누군가 가이드 없이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주화인마에 빠진다 말하는데 이거는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간간히 나옴. 약간 좀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지? 하는 약간 이상한 철학을 하게 되는 순간이 가끔 나. 근데 이게 서로 계속 상고하면서 특히 학부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거는 기반이 없는데 혹은 그거는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쪽보단 저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지적을 했으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은 답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던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접근법에 좀 더 가까운 멋대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고전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 고전을 썼었던 사람들이 그 고전을 쓰면서 의도했었던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 고전을 내 멋대로 읽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상 같은 걸 본 게 아닌 거잖아요. 적어도 그 철학사적 흐름과 텍스트를 읽는 방식 자체는 어느 정도 동일해야 되지만 그 텍스트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 이전 텍스트로부터 안정적으로 출발했다면 괜찮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좀 독창적일 수도 있지만 텍스트를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멋대로 텍스트를 자르거나 편집하고 있어서 내온 결론은 대부분 조금 위험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철학 텍스트, 그러니까 즉 고전이나 아니면은 어떤 철학자들이 옛날에 말과 글들을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달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자르거나 편집해갖고 대중들에게 써먹었었던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A라는 고대 철학자의 글을 99명이 같이 해석했는데 한 명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A의 의도가 만약 그 한 명의 의도라면 그쵸. 그거를 이제 그 한 명이 만약에 내가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문을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그 이제 그 한 명은 뭐냐? 그 어떤 위대한 외로운 길을 걷는 거겠죠. 논문으로 증명하면 돼요. 원래 그 철학은 아무리 학계가 대중의 흐름을 많이 따고 다수의 흐름을 많이 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꼬우면 논문으로 맞짱을 뜨든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명확한 형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로 그 수많은 논문들에다가 다 시비 배틀을 걸어가지고 이겨내면 그게 주류가 될 수 있어요. 원래 학계라는 건 그런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제 유학 관련된 텍스트를 다루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99년도 그러니까 90 몇 년도부터 한 90년대 중후반부터 00년대 중반까지는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되게 많았었어요. 당시에 막 뭐가 유행했었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리학이 가지고 왔었던 어떤 사회 폐단이니 뭐니 얘기를 하면서 막 그 공맹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판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철학이 진짜 어정쩡하게 퍼졌었을 때 대중을 그런 식으로 오해시켰었던 거고 그 당시에도 몇몇 유학을 다뤘었던 학자분들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걸 니들 멋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다에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조금 더 맞아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의견들을 많이 죽여서 물론 여전히 대중들 사이에서는 남아 있었지만 그 말들과 그 주장들과 그런 식의 해석들을 공자는 시킨 적이 없었고 그냥 성리학 이전에 이제 뭐 공자랑 순자를 섞어서 통치술로 다루었었던 이제 전국 시대를 넘어서 삼국 시대를 쭉 넘어가는 요 과정 내에서의 왕들이 그런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유교가 그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와닿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겠죠. 그쵸. 그 독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이제 그거잖아요. 그 혼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나쁘진 않아. 일단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좀 더 존재할 수도 있긴 함. 자기 독단, 그러니까 이게 독사라고 부르나 독사? 이제 이게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결국에 자기만의 혼자만의 철학과 주관이 생기는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정 경지 이상에 올라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인정받기 전까지의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것들은 기반이 불충분할 수 있고 비판을 온전하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석사랑 박사를 넘어가게 되는 과정은 그 기초가 충분해졌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사학 고고학도 똑같아요. 정규적인 방법론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료나 의견만 그쵸. 뭐 물론 기타 다른 인문학 또는 모든 전공이 그렇긴 함인 거죠. 혼자만의 독단이 빠지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근거들, 사료들 등을 취사 선택해서 오려붙이는 경우가 많은. 함께 공부하거나 그 가이드를 받다 보면 자신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너무 엇나간다기보다는 자신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가끔은 비논리적이거나 너무 편향된 순간들을 인지하고 조심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되게 위험하기는 해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문제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어느 순간에 까딱 잘못해버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한 인간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럼 이제 보통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통 두 가지인데요. 이 새끼 논문 누가 통과시켰냐라는 것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그 쉴드를 얻고 이 새끼 누가 가르쳤냐에 대해 지도교수 생기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심사위원들이나 지도교수가 일단 얘를 보증해 준다라는 소리란 말이죠. 그럼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혹은 이상한 논문을 쓰잖아. 그럼 이제 교수님들도 솔직히 약간 베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돈은 받았으니까 졸업은 시켜야 돼. 고민인 거야. 근데 문제는 졸업을 좀 시켜도 학계에서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 가끔씩. 이 자식 학계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한 논문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석사 가지고 어디 동네 가갖고 이제 그냥 석사 있다, 박사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 거지. 그런 분들도 계셔요. 결국에 학위라는 거는 저 연대 보증을 하는 거에 가깝다. 학위는 사실상 학문적 연대 보증이다. 제자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냐? 너 누가 박사 줬어? 라는 그런 의견을 받게 된다. 있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학위 받아서 중요한 건 함께 바른 방법을 공부해. 그쵸? 근데 그게 하는 게 좋아. 무조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 내가 유튜브로 철학을 배우는 것은 차라리 그래도 누가 그딴 말 해라고 하면 그딴 말 해가 만약에 틀렸어도
누군가 이렇게 지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보다 좀 유튜브 연대 보증이 좀 있긴 하지. 누가 그런 말해? 5분 뚝딱 철학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말해? 뭐 예도 선생님이 그랬으면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없다. 혼자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아무 책이나 찾아보다 보면 이상한 책을 건드리게 될 수도 있다. 주하인마에 이르는 조심해야 된다. 하다못해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뭐 서교 인문 아카데미니 뭐 아니면 뭐 말과 활 아카데미니 하여튼 뭐 한국철학연구원이니 뭐 이런 데 가서 작은 그런 것들이라도 해보고 뭐 하다못해 정 안 되면은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내에서 철학 관련된 이야기라도 좀 천천히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혼자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한 그 베이스를 쌓는 거다. 돈을 안 들이면 뭐든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논문 요약을 시작해보자. 빨리 하고 자야 돼 오늘은.